어떤 상황이나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될 때 피부에 와닿는다, 피부로 실감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잖아요. 피부가 우리 몸의 최전방에서 외부의 자극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네. 요즘 차갑고 또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우리 피부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또 면역력까지 약해지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피부 질환이 더 심해지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맘때 주의해야 될 피부 질환 그리고 노화의 흔적입니다. 잡티, 주름과 팽팽히 맞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 피부과 류영욱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는 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피부에 다시 한번 탄력을 꽃피우는 오늘의 주치의 피부과 전문의 류영욱 교수와 함께한다. 환절기의 건조한 날씨와 일교차. 이 시기만 되면 피부가 푸석하고 거칠어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날씨가 추워지면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저희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또 추운 날씨 때문에 피부 쪽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에서부터 오는 수분 공급도 줄어들게 돼서 더욱더 건조가 심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자체가 몸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가려운 분들이 또 목욕탕 가서 때를 많이 밀어버리면 시원하다는 느낌으로 긁어버리시는데 그러면 각질이 더 손상되기 때문에 더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악순환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렵다고 몸을 떼수가 밀지 마시고 보습제를 많이 발라서 보습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으셔서 혈액순환에 도움 주시는 게 좋고 또 날이 추워지면 이제 햇빛이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햇빛은 약해지지만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손상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 못지않게 많은 선크림도 바르시고 사용을 적절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질환부터 미용적인 부분까지 남녀노소 불문, 피부는 공통의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우리 몸의 노화는 20대 중반이 되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피부를 노화가 온다고 느끼는 분들은 한 40대 초반부터 시작되시는데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 보인다, 그림자가 져 보인다, 이런 볼륨감 감소가 일원입니다. 볼륨이 빠지게 되면 피부가 남기에서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자기 피부가 처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리프팅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볼륨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위가 눈 밑에 꺼진 거,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 주위에 생기는 그런 심습보라고들 얘기하죠. 그런 주름들이 피부 노화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환들이고 한 40대 중반부터 시작돼서 50대 되면 확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찾는 분들이 리프팅으로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볼륨 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노화된 피부를 10대의 피부로 되돌리는 마술 같은 치료는 없지만 레이저와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 기기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피부 치료는 예전에는 하시면 며칠 세수를 못한다, 외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못 나가는 이런 제약들이 많아서 쉽게 치료하기 힘드셨죠. 생활 다 하시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치료부터 바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여성분 같으면 바로 화장도 가능하고 외출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많이 선호하고, 물론 의료 장비들이 많이 개발돼서 시술 후에도 큰 붓기나 멍 없이 바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심한 치료 하시면 일주일씩밖에 못 나가는 치료 물론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치료도 있고, 또 약한 치료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큰 효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어떤 치료가 맞는지 본인의 스케줄에 맞도록 거기 맞춤 치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텅 빈 강의실을 향해 열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류영욱 교수. 최근 그의 일상에 찾아온 조금은 특별한 변화다. 오늘 강의는 거대학 본과 3학년 피부과학
강의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데 코비드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요. 언택트 강의를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면 학교에서 파일을 학교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정신이 차려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처음 할 때는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학생들도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언택트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시간에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잠시 이해가 안 되면 멈췄다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또 오히려 이해력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도 있고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제가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또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꼭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더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연구에 매진하는 류영욱 교수. 그의 오래된 관심사는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이다. 예,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피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콜라겐을 잘 합성하는 거, 또 분해를 막아주는 것들에 새로운 물질 발굴에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햇빛에 의해서 부서지는 콜라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신물질이나 신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 좀 더 크게 보면 우리의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나라 특징적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최첨단화된 과학기술의 의료기술과 노인의학의 접목을 통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의료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많은 분들과 좋은 얘기를 갖고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변화가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일은 적지만 정서적인 부분과 연관이 큰 경우가 많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류영욱 교수는 말한다.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 정보를 친구나 부모님 아니면 주위의 사람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하시는데 다른 많은 분들이 피부병이 잘 낫지 않는다, 잘 안 된다, 뭐 만성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초기에 병을 갖고 있으시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시면 예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병들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부는 우리 몸 상태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일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피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네. 외부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오해 물질을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기도 하고 동시에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도 밖으로 증발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몸을 보습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셋째로 날씨가 더운 날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부는 우리 몸의 체중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래서 우리 피부가 좋지 않으면 전신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네. 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네, 이렇게 피부가 우리 몸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 피부에게 좀 미안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잠잘 때 빼곤 계속 쓰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피부가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피부에 뭐 가려움증, 질환 이런 거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우리 호흡 때문에 마스크 안이 습도와 온도가 올라가서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균 때문에 모낭염이 온다거나 뾰루지 같은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마스크 닿는 부위에 마찰이 심해서 그 자극받아가지고 얼굴에 홍조 또는 뾰루지가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사용 후에 세안과 청결에 주의하시고 가려움증이 심하면 병원 방문하셔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스크의 그 위생 상태까지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는 날씨 변화에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요즘같이 찬바람 불고 건조한 계절, 피부가 보내는 적색 신호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기온이 내려가니까 일단 되게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피부도 따라서 건조해지는데 건조하면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성 습진 또는 잘 아시는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도 있고 네. 또 만성 질환인 건선도 악화를 보이고 또 찬바람에 한랭 두드리기라는 질환도 생길 수 있는 계절입니다. 예. 건성 습진이 제일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습진성 병변인데 가을, 겨울철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주로 하지에 생기는데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피부가 각질을 일으키며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 주로 많은데 그 이유는 표피 장벽의 회복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네. 치료법은 저자극성 세제를 사용하시고 목욕을 해서 피부에 보습을 해주고 보습제로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심한 경우는 약을 드실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에 가습해 주시고 실내 온도의 변화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피부 건조의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침이나 낮에는 좀 괜찮다 싶더니 유독 밤만 되면 또 가려워서 잠을 좀 설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병들이 밤에 많이 나빠집니다. 네. 피부병도 마찬가지인데요. 낮에는 신경 쓸 때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고 계시다가 밤이 되면 조용해지고 또 잠을 자게 되면 더 예민해져서 잘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혈중에 우리 염증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아침에 가장 높고 밤에 낮습니다. 그래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뜨거운 물 목욕을 하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럴 경우나 잘 때 너무 온도를 높이시는 분들 이 뜨거움이 다시 가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너무 뜨거운 데 목욕하지 마시고 잘 때 온도도 좀 시원하게 하시는 게 가려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건성습진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이렇게 날씨가 건조할 때면은 건선이 악화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건선하고 건성습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혼동해 하시는데 예. 건선이라는 질환은 건성습진과는 완전 다른 질환입니다. 예. 우선 그 차이점이 건선은 개인 소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다인자적인 질환입니다. 복잡한 뜻인데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작하고 두꺼운 각질을 생기며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성 피부, 건조 습진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누구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 좀 더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증상은 건성과 달리 아주 미세한 각질이 생깁니다. 치료도 보습을 해주고 약을 쓰면 금방 호전할 수 있는 간단한 병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이 건선은 시작된 나이가 주로 20대에 가장 피크를 이루고 20, 40대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성 습진에 비해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깁니다. 네. 그래서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에 아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이 건선은 홍반 두께 각질로 나누어서 그 증상 정도를 판정하는데 간단한 홍반부터 심한 경우 이런 두꺼운 층 아주 심한 각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눈에 띄는 이런 병변들 때문에 좀 사람 만날 때 그런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국내 건선 환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응답자의 60%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대부분 좀 20대 젊은 층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취업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마음의 상처로까지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해석도 가능할 건데요. 건선이 이게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좀 심각해질 경우에는 전신 건강을 또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대사질환학회에서 발표한 건선나무입니다. 보시면 건선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위에 가지에 보시면은 대사성 질환의 제일 대표적인 거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같은 병들이 한 가지 이상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이 있으면 예전에는 피부 문제가 안 좋아서 삶의 질의 문제였는데 네.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건강을 위협하는 전신적인 질환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건선은 중증도로 갈수록 치료가 세워집니다. 초기에는 생활 습관 교정이나 보습제로 컨트롤 가능하지만 좀 심해지면 스테로이드제나 비타민 제제, 칼슘 역제제 바르는 약을 시도하시고 그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비타민 A 제제,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약을 쓰시고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나와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또 그 치료 장벽이 높아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건선 중증 건선에서는 생물학적 제제가 산정 특례로 국가 재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선이 이게 완치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질환일까요? 보통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악화되거나 아니면 좀 호전되는 수준이지 완치는 될 수 없다고들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일단 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완치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 환자분들이 너무 실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 말씀드리지는 않고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하시더라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 좋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정도의 치료를 해주시고 심할 때는 심한 정도 치료를 해주셔서 이렇게 피부 나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전신적인 대사 질환도 막을 수가 있고 잘 관리하신다면 큰 불편 없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악화를 막으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 쓰면 좋을까요? 건선은 특이하게 예. 자극을 받는 부위, 상처받는 부위, 또 수술하는 자리에 다시 그 건선 병이 또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극이나 상처를 안 받으셔야 되고 또 건조 피부를 동반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서 그 보습력을 유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살을 뺀 경우에 건선 환자가 증상이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는데 네.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은 체중 줄이는 것도 건선 악화를 막는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건선의 원인과 치료 또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아토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토피도 호전이 좀 쉽지가 않고 또 악화가 반복되는 그런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네. 또 가을과 겨울에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아토피 피부염은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생기는 것보다도 겨울철에 악화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기 시작해서 연령에 따라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 빈도가 우리나라에서 소아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성인에서는 1에서 3%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네. 아토피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령별 그 발생 부위가 다르단 말인가요? 크게 이제 유아 아토피, 소아 아토피, 성인 아토피가 나누어집니다. 예. 유아인 경우에는 생후 2개월부터 2살까지를 치는데 보통 앞면에 많이 생깁니다. 붉음증과 함께 진물이 나는 양상을 많이 보이게 되고 소년기로 들어서면 진물보다는 가벼운 각질과 붉음증 그리고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주로 팔, 무릎 뒷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고 네. 성인기에 접어들면 한 부위 몰리게 됩니다. 손 습진, 발 습진 또는 목 뒷부분이 피부가 두꺼워지고 아주 가려움이 심한 태소나 변별을 보이는 독특한 그런 분포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예. 네. 주변에 보니까 아토피가 심해서 좀 공기 좋은 산 속에서 몇 달간 살고 왔다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던데 예. 보통 이런 아토피는 어떻게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토피 치료법은 세제를 저자극성 세제를 사용하시기 좋고 목욕을 하는 게 좋은데 짧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빨리 사용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서 피부에 보습을 덜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약물 치료, 광선 치료, 건선과 같은 생물학 제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 가습기 같은 걸 쓰시고 항상 저자극성 세제 쓰시고 그게 아토피에 맞는 보습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토피 환자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목욕이 좋을까 안 좋을까인데 사실 목욕을 하면 좋습니다. 방법이 간단한 샤워나 목욕을 10분 내로 끝내야 됩니다. 오래 네.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도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고 약산성이나 저자극성 비누를 써야 되는데 말은 쉽지만 사용해 보시면 꼭 때가 들어간 것은 미끈미끈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지 않은데 거기서 더 세게 문지르면 또 각질이 벗겨지기 때문에 정성 제제를 약하게 쓰는 게 좋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오랜 목욕 안 좋고 땀 흘리기 좋지 않습니다. 또 유황 성분이 많은 온천도 가시는데 유황 성분이 항염증 효과가 있는 분도 있지만 저기에 알레르기 분도 많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피부에 자극되는 옷 이런 건 다 피하셔야 됩니다. 네. 보습제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가? 자신의 피부 타입과 맞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발라야 되는 시기는 샤워 직후에 3분 이내 피부에 물기를 닦고 난 다음 바로 바르셔야 합니다. 보습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심한 곳에 보습제를 아무리 바른다고 효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고와 함께 발라주셔야 되고 보습제는 수시로 도포가 가능하고 염증이 심한 데는 이것만으로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약과 같이 바르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관리법은 피부염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뿐만 아닙니다. 아토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음식도 좀 많이 신경 쓰시도록 하죠. 예,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는 음식들 보면 또 계란, 달걀, 우유, 네. 치즈, 갑각류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식품에 드는 방부제 또는 인스턴트 식품들인데 이걸 다 못 먹게 하면 소화기나 유화기에 먹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피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시면 알러지 테스트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 물질이 있나 한번 확인한 다음에
양성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생활 습관 또 식생활 습관까지 좀 개선을 하면서 완화되길 함께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날씨도 영하로 뚝 떨어지는 추운 또 겨울이 찾아오는데 그럴 네. 때 우리 피부가 더 비상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한냉 두드러기 하는데 이게 또 추워서 생기는 두드러기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한랭 두드러기라고 차가운 것에 노출되면 피부에 있는 비만 세포가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부위에 피부에 미세 혈관 확장이 되게 되고 그 부위에 물이 많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종이 발생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추울 때 외투를 벗었는데 등에 이런 병변들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마 두드러기 중에도 겨울에 가장 많이 나빠지는 그런 한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찬 공기, 찬물, 찬얼에 노출할 때도 그렇지만 다시 실내에 들어왔을 때 더워질 때 피부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취 치료하셔야 되고 항히스타민이나 에프네프린 주사가 좋고 이 안면에 생길 때는 호흡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전신이나 국소를 치료해서 빨리 회복시켜주는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고민으로 쌓여가는 피부의 변화. 제 아무리 자연스러운 것이라지만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갱년기도 오고 눈밑도 많이 꺼지고요. 그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이제 팔자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햇볕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김이 많이 생기죠. 여자들의 3대 걱정 아니겠어요? 콜라겐 생성 촉진 주사, 레이저 치료 등 그 종류도 방법도 각양각색. 그중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드러기 치료를 받은 환자인데 거의 치료 잘 돼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붉게 홍조가 생겨 오셨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나빠질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걸 얘기하던 중에 최근에 천연물, 그러니까 무슨 뭐 녹차를 갈아서 한다거나 녹차잎, 또 뭐 감자 이런 천연물들을 사용하면 피부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따라 했다가 오히려 천연물에는 물론 좋은 성분도 들어있지만은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힘들게 치료한 게 다 그냥 공통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거기에 잘 맞는 분도 있지만은 민간요법이나 주위에 떠도는 소문으로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출시된 자신 피부에 맞는 타입,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제대로 시술을 마친 후에도 방심은 금물. 시술 후 민감해진 피부를 제대로 관리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피부 시술 후에는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레이저 시술할 때 좀 따갑거든요. 따가운 자극이나 또 리프팅 시술처럼 주사 바늘이 찔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피부에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더 다른 자극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외선 피하셔야 되고 뜨거운 열기, 또 뜨거운 장소 가는 것들 피하시는 게 좋고 또 경락 마사지 같은 과도한 압이 들어가는 그런 자극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피부에 우리가 필요한 재생에 필요한 것들 수분 공급이나 충분한 수면 같은 거에서 레이저나 리프팅 시술 후에 받은 피부가 제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시간이 최소한 1, 2주, 길면 한 달 정도 주의하시는 것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류영욱 교수와 함께 여러 차례 시술을 진행하며 그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영란 씨. 당분간은 계속 치료를 받으며 피부를 관리하려고 한다. 피부도 톤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꺼진 부분이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분들이 사진 찍으면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본인도 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물도 많이 먹고 수면도 취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넣으니까 참 좋았어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인사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네. 참 빠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피부 나이만큼은 좀 이렇게 멈춰섰으면 맞아요.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이 신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계절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긴 있겠죠.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여름철에는 태양이 강해서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질환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 피부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노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또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얇아지면 자외선도 또 침투할 수가 있어서 자외선은 약하지만 침투력은 강해지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더 노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나이가 들면 얼굴에 그 세월이 흔적이 좀 고스란히 남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네. 이게 정도가 좀 많이 심하거나 아니면 대인관계에 불편함을 겪는 정도라면 근심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 근심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을, 겨울에 많이 하는 피부 미용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크게 보면 색소 치료, 주름 치료, 리프팅 치료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색소 치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색소 치료로 많이 오시는 분들은 흑자에서 검버섯이 주로 많이 부릅니다. 검버섯이 얼굴에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기미는 대충 같은 걸 알고 계시는데 검버섯과 틀리게 경계가 좀 불명하고 좀 더 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지주각화증, 흑자와 비슷한데 피부가 벽면에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을 볼 수가 있고, 양치스 오토모바는 기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미와 다르게 이건 점의 한 종류라서 기미가 인지 아닌지 구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주근깨는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생기기 때문에 기미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전부 다 내 얘기 같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 기미부터 먼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기미는 그 원인이 유전적인 원인부터 후천적인 인자까지 아주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치료 전에 정확한 기미가 진단되는 데가 제일 중요하고, 또 치료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기저 질환이 있는지, 어떤 먹는 약들이 있는지도 꼭 의사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 때문에 기미가 나빠지는 경우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치료는 잘 아시다시피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또 박피나 이런 치료들이 있고, 약물 치료도 비타민C나 트린덱사믹 애시드를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바르는 많은 그런 탈색제 치료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외선을 꼭 줄여주셔야 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미 치료한 환자 사진입니다. 50대 여성분이고 좌우측에 계층적으로 기미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림처럼 한 번에 되지는 않고 2주 간격으로 5회, 거의 2달에 걸쳐서 치료한 사진입니다. 서서히 예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남자 35세인 경우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고 남자분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 이분 같은 경우도 5회 정도 됐을 때 많이 호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좀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기미 치료 시술 방법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기미로 좀 고생하신 분들은 한 번쯤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중에 기미 제거 크림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바른다고 해서 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론적으로 탈색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화학 물질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물질이 피부에 발랐을 때 효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물질들이 자극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따갑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네. 그래서 있던 기미는 빠지지만 그 자극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미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 또 출처가 불명하지 않거나 성분 표시가 되지 않는 제품들은 허가받지 않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반드시 성분 체크하시고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하고, 자기 피부의 타입에 맞도록 바르는 농도와 기간을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건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화와 완화가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미 쪽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미는 일생을 두고 보면 나빠지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록 계속 햇빛을 봐야 되니까 나빠지는 질환이 중인데, 이 햇빛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시고 어느 정도 생긴 기미를 중간중간에 좀 치료해 주시면 역시 심하게 나빠질 거한 중간이나 그 이하로 잘 유지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 기미였고요. 그럼 두 번째 검버섯 얘기 좀 해주실까요? 중년 남성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검버섯도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나이가 드시면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앞에 말씀드린 기미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피부 노화와 장기간 조사받은 자외선,
그리고 유전적인 소견도 많이 관여합니다. 기미가 제일 차이점은 경계가 일단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갈색 또는 검은색을 보이는 둥근 반지름을 보이고 비슷하지만 지류 곽화증은 거기에 피부 위로 더 튀어올라온 양상을 보여서 피부 위에 울뚝불뚝 올라온 양상까지 보는 더 심한 질환입니다. 치료는 레이저나 액화 질소를 사용한 냉동요법으로 그 부분을 파내는 질환인데 이런 경우는 시술 후에 피도 나고 딱지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시기엔 좀 힘들고 겨울철에 하시는 걸 저희 권해드립니다. 예. 네. 기미도 그렇고 이런 검버섯도 그렇고 자외선이 좀 강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라주면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생활을 하시면 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 안에는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바르고 나가시고 실내에 돌아오시면 빨리 제거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실내에 들어와도 오랫동안 바르고 계시면 그 화학물질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것만큼 지워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에 수분 함량이 떨어집니다. 수분 많을 때는 좀 부풀어 있다가 수분이 적어지면 얇아지니까 그만큼 햇빛이 잘 투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조할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투과하는 자외선량이 많아지니까 손상을 더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기미가 왜 생기느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뭐 아주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잘 생기는 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그런 유전자도 관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후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생길 수가 있고 그 심한 정도도 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일 원인으로서는 자외선이 제일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것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신 분 같으면 좀 많이 하지만 20, 30대 검버섯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냥 연령에 따라 생기는 것이고 기미는 유전지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일찍 올 수도 있는 조금 다른 질환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이루어지는 피부 색소 침착의 과정을 막아주기 때문에 미백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너무 많은 과일 섭취는 혈당도 올라가고 또 산성 때문에 치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주 가깝거나 오래 쬐이면 당연히 가능성은 있지만 천장에 있는 것이고 어른들 얼굴과 그래 떨어져 있고 노출 시간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서 예방할 만큼의 해롭지는 않고 오히려 선크림에 들어있는 그런 화학 성분이 장기간 발랐을 때 피부에 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광등 불빛 막자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무의 수령을 알 수 있는 건 나이테. 네. 사람의 그걸 알 수 있는 건 바로 또 주름이라는 그런 반갑지 않은 얘기도 있는데요. 네. 점점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더 커지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분들에게도 또 뭔가 도움이 될 말씀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름은 진피층의 결합 조직과 탄력 조직의 소실로 피부에 생기는 골입니다. 그래서 20대에는 눈가에서부터 발생하고 30대는 입가, 미간, 40대 이후는 이제 이마, 볼턱, 전, 얼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종류에는 표정주름과 깊은 골주름이 있는데 웃을 때 생기는 표정주름, 웃지 않아도 펴지지 않는 깊은 골주름들이 있습니다. 피부 밑에 보면 이런 콜라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가늘어지고 숫자가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간단한 치료는 잘 알고 계시는 보툴린 톡신이나 필러 또는 콜라겐 합성 촉진제 또 지방 이식이나 이런 화학 박피술 레이저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표정주름 제거를 위한 수술적 방법을 보시면 보톡스는 까만 점들이 보톡스입니다. 주사를 해주면 신장 말단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를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이 근육이 움직일 텐데 보톡스가 들어가서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웃음 짓던 걸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 넣을 수 있는 부위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간이나 콧등, 눈 주위, 입술 위, 또 턱 같은 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피부과 의사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있는 사진입니다. 주로 보톡스 시술할 수 있는 부위가 이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간 부위, 그리고 눈가 부위, 입술 위에 있는 잔주름들,
또 콧구멍이 너무 넓다 골평하신 분도 약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코 위에 웃을 때 많이 찡그려지는 부위를 버니 라인이라 하는데 치료하실 수가 있고, 또 턱 밑에 웃을 때 많이 쭈그러지는 그런 표정 주름도 보톡스로 간단하게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입 주위의 주름인데 원인성 주름이기 때문에 이분은 표정을 짓지 않아도 이제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화피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피도 좀 나오고 있는데 깎아내고 보톡스를 맞아주면 눈뜨리기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이분도 이미 미간에 깊이 자리 잡은 주름이기 때문에 보톡스만 되지 않고 필러를 가지고 꺼진 부위를 올렸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름도 주름이지만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좀 처지기도 합니다. 이런 얼굴이 처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도 또 있겠죠. 네, 얼굴 처짐에 대한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안면 윤곽 치료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진 보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 사진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젊을 때와 노년기 때 얼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마가 처지니까 눈이 좀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고. 코는 나이가 들어도 거의 유지되는 게 우리 코입니다. 그리고 뺨에 있는 통통한 뺨들이 꺼져버리니까 주름도 살려주고 탄력이 없어 보이는, 노년으로 갈수록 안면에 있는 지방이 빠지는 것이 가장 늙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안면 노화를 이해하면 어느 한 부위 문제가 아니고 지방이 줄어드는 거, 또 뼈 자체가 작아지는 거, 또 근육량도 작아집니다. 이런 거 다 총체적으로 합류되고 거기에 피부의 탄력 저하, 표정 주름, 또 습관에 대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주름이나 피부 굴곡, 늘어짐 이런 게 생기는 게 피부 안면의 노화 현상입니다. 네. 결국은 치료가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제일 중점을 따지면 꺼진 지방을 채워주는 게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네. 실제 안면 윤곽 치료한 사진입니다. 한참 50대 여자분입니다. 팔자주름이나 턱 주위가 꺼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은 콜라겐 합성 촉진 주사를 맞았습니다. 맞고 한두 달 지나면 이렇게 살이 차올라서 리프팅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네. 한년 분들이 단기 올리는 수술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꺼진 볼륨을 채워주시면 안면 윤곽 치료가 되는 것이죠. 또 많이들 고민이 있는 다크서클 치료 사용해 봤습니다. 눈 밑에 어두워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눈 밑이 꺼져서 그림자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같은 치료를 해주면 올라와서 그림자가 지지 아니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눈 밑에 빽이 보인다고 수술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요 꺼진 부위를 이 콜라겐 합성 촉진제로 올려주면 높이가 맞아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네. 역시 리프팅처럼 보이는 콜라겐 합성 촉진제 시술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만족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간혹 TV를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변해 있다. 네. 너무 많은 치료로 인한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치료가 부작용이 다 있는데 예. 미용시술 또한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시술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화상이나 감염 질환입니다. 똑같은 강도로 치료를 해도 사람마다 그 역시가 다르기 때문에 약하게 치료했다 하지만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치료술을 하다 보면 같은 사람이라도 네. 컨디션 좋은 날과 나쁜 날 따라서 또 아. 반응이 달라서 올해 시술했지만 지금도 할 때마다 긴장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혹시 과한 치료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두 번째 필러 같은 이런 주입술들은 혈관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피하에 있는 혈관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서 하지만 그 혈관 주행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막을 경우는 이런 피부 조직 괴사되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기미 치료하면 좋은데 기미 치료 후에 색깔이 더 침착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미 치료가 너무 과하게 돼서 희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뒤에 또 더 정리하면 좋아지긴 하지만 정말 과유불급이라고 심한 치료는 더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미용 시술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좀 당기고 가렵고 화장도 잘 안 먹고 좀 그런 편이에요. 피부가 아무래도 많이 땡기고 화장이 잘 안 받고 잘 안 받아요. 안 묻어요. 얼굴이 땡기지요. 세수하고 나오면.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마사지를 하든가 얼굴에 팩을 바르고 난 뒤에 그 미다장을 많이 해줘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라든지 어디 피부에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늙으니까 자꾸 그게 색소가 쌓여서 시커멓게 되고 보기도 싫어지고. 얼굴에 뭐 검은 점도 많이 생기고 예. 또 뭐 홍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피부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지고 검버섯이 생겨서 고민입니다. 네, 약손 상담실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팔꿈치와 무릎, 복숭아뼈 부분의 피부가 유독 거뭇거뭇한 편인데요. 여름에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떼수건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미백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과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대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또 나이기도 한데요. 어떤 해결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피부는 자극을 주면 자꾸 색깔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긁는다거나 네. 무릎을 오래 꿇고 있다거나 많이 닿는 부위는 어느 부위에 다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이 끓는 부위는 없는지, 팔을 괴고 있는 데는 없는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걸 습관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 개인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색소 침착이 잘 되는 일을 타고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같이 자극을 주더라도 피부가 보습력이 뛰어나면 그 자극을 덜게 받기 때문에 평소에 보습제도 발라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때밀이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때를 열수록 더욱더 피부는 두꺼워지고 검어지는 자기의 보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완전히 없으셔야 되고 미백 크림을 사용하셨는데 미백 크림을 자극이 강하지만 팔꿈치 같은 데 피부 두껍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너무 과하게 많이 바르지 마시고 보습제 발라서 충분히 보습한 다음에 일정 양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발라주시면 색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떼수건 사용은 정말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네. 얼른 피부과 방문하셔서 제대로 된 치료법으로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30대 남성입니다. 수년째 건선을 앓고 있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중이 많이 불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살이 쪄서 잘 낫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서 건선과 비만의 관계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치료법이 적용이 돼야 될까요? 최근에 비만이 많이 유명해져 있는데요. 이 비만에 대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혈당도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 몸에 대사 이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 질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 첨가된 혈중의 지방들이 건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건선 환자들, 체중을 줄였더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보고가 많이 있는가 봐서는 상담하신 분도 체중을 줄이시는 것이 건선도 물론 좋게 할 방법이 되고 앞에 말씀드린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대사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중 꼭 줄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올해 60대 후반이신 저희 어머니는 늘어난 주름과 기미 때문에 많이 우울해하십니다. 특히 기미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도 사진을 찍는 것도 너무 싫어하시는데요. 이 사진이 저희 어머니 사진입니다. 이 정도 상태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라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뭐 색소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다는 말씀은 앞서 해주셨는데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기미로 많이 우울해 하시는데 사실 선명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잡티들이 많이 보이고 눈 주위에 표정주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잡티와 노인성 반점들은 기미와 약간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오래 두고 반복 치료를 계속 해줘야 하는 반면에 노인성 반점들은 아까 냉동 치료나 레이저로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상으로 빨리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톡스, 눈 주위에 있는 표정주름이기 때문에 보툴린 톡신을 맞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60대에서 갑자기 나빠지신 분들 보면 건강센터를 일단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괜찮다가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슨 건강 체크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피부에 대한 치료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는 이토록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60대 중후반, 70대의 여성분들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몰려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60대 지금은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70대인 환자분들도 잘 관리하시면 굉장히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치료해서 우울증을 벗어난 그런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얼마 전부터
손부터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허벅지까지 전체적으로 빨갛게 올라오고 간지러움이 심한데요. 밤에 자다가 너무 세게 긁어서 피까지 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독성을 띠는 물질에 닿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네, 피가 날 정도로 긁으셨다니까 얼마나 힘드셨을지 대략 짐작은 가는데 네. 어떤 진단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손, 또 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 우리 몸 중에 말단 부위인 손, 발이 땀도 제일 적게 나고 피지 분비가 제일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건조에 제일 취약한 부위인데 부위별로 봐서는 아마 건성습진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중년 이상이면 건성습진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건성습진은 보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이나 샤워를 간단히 하시고 물이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자다가 그렇게 피까지 날 정도였으면 보습제로만 치료할 수는 없고 네. 병원 방문하셔서 피가 났으니까 2차적인 감염도 막아야 되고 가려움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예로 생각됩니다. 네. 안 그래도 방금 뭐 보습제하고 피부 연고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습제랑 피부 연고랑 어떻게 배합해서 잘 사용하면 좋을까요? 보습제와 바르는 약의 시간은 따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습제와 약을 정해진 만큼 바르면 좋은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습제 바르고 1시간 뒤에 연고 바르고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대부분 같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네. 같이 사용할 때 팁을 드리면 우선 보습제를 먼저 바른 다음에 그래서 충분히 보습한 후 1, 2분 정도 있다가 병변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연고를 먼저 바르고 보습제로 밀어버리면 이 바른 연고가 원치 않는 부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하고 싶은 자리에 약이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습제부터 먼저 바른 다음에 가려운 부위나 피가 나는 부위에 적절한 연고를 바르시는 것이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조금 귀찮더라도 보습제 먼저 바르고 잠깐 네. 기다렸다가 연고를 바르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처음에 말씀드린 또 피부는 우리 몸의 제일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이상이 있으면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없던 기미가 올라왔다, 갑자기 없던 여드름이 생긴다 이럴 경우는 아프지 않으니까 보통 강구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경우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전반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병은 만성이다, 뭐 잘 낫지 않는다, 원래 재발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안 아파서 그런가 봐요. 가려우니까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네. 조기에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하시면 피부병 쉽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체 최전방에서 적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피부입니다. 예방만 잘 하셔도요. 예. 수분 보충, 보습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보습제만 잘 사용하셔도 피부 질환 많이 예방할 수 있다니까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늦가을과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 또 노화로 인한 피부 고민까지 덜어주셨습니다. 네. 피부과 류영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